조선 중기 도학자로 호남에는 김인후, 영남에는 이황, 충청에는 조식, 서울에는 이이가 버티고 있었다. 우암 송시열. 붓바위 전설. 옛날 어떤 백료우가 공부를 하는 김도령과 이도령을 보고 돕고 싶어서 밤마다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김도령이 착하다는 것을 깨달은 백료우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김도령에게 여우꼬리로 만든 붓을 선물합니다. 그러나 과거 시험 보기 전날 이도령은 김도령의 붓을 없애버립니다.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붓을 찾았는데 붓은 없었습니다. 김도령은 정신이 돌아버립니다. 백료우는 어느 바위 위에서 김도령을 기다리지만 김도령이 오지 않고 여우는 바위만 핥습니다. 그 바위가 장성군 황룡면 맥동 입구에 있는 붓바위 피람입니다. 구독! 이 피람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 동방 18연 중 한 사람인 하서 김인후입니다. 김인후와 이황.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왕이 된 중종. 김인후는 중종 반정 후 과거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갑니다. 성균관에서 만난 8살 위의 한 친구와 함께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친구가 바로 퇴계 이황입니다. 먼 훗날 이황은 평생 함께한 친구는 김인후 뿐이었다고 밝힙니다. 김인후와 인종. 김인후의 학문과 인격을 높이 평가한 중종은 아들 인종의 교육을 김인후에게 맡깁니다. 그 후 김인후와 인종은 서로 마음 깊이 존경하는 사이가 됩니다. 하루는 인종이 직접 대나무 그림을 그려서 김인후에게 보여준 후 그에게 시를 적어달라고 합니다. 김인후는 그 묵죽도에 다음과 같은 시를 남깁니다. 뿌리와 가지, 마디와 잎새가 모두 다 정미하니 바위를 친구 삼은 뜻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비로소 성스러운 우리 임금 조화를 짝하심을 깨닫노니 천지와 함께 뭉쳐 어김이 없으십니다. 인종의 죽음. 김인후는 중종에게 김효사화 때 화를 입은 살인들을 복원시켜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중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에 마음 상한 김인후는 부모님을 모시고 싶다는 핑계를 대고 고향 장성과 가까운 옥과의 현감이 되어 내려옵니다. 세월이 흘러 중종이 죽고 인종이 즉위하자 다시 조정에 나갑니다. 하지만 인종은 얼마 후 병을 앓습니다. 김인후는 또다시 부모님을 핑계삼아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인종이 즉위한 지 8개월 만에 죽자 김인후는 충격을 받습니다. 인종이 지독한 거식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김인후는 2명의 왕은 섬길 수 없다 하여 관직에 오르지 않고 고향에서 성리학 공부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인종의 기일마다 마을 앞에 있는 난산에 올라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1843년 헌종 때에 장성 김인후 난산비가 세워졌습니다. 인종이 죽고 명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자마자 을사사화와 정미사화로 조선의 살인들은 또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을사사화와 정미사화를 겪은 김인후는 성리학을 함께한 벗들이 죽는 것을 경험하고 세상 일을 등을 지고 성리학 연구에 더욱 매진합니다. 김인후를 만난 사람들. 정지훈의 천명도는 퇴계 이황과 기대승의 사칠론변을 일으킨 그림입니다. 천명도를 본 후 김인후는 성리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더해 천명도를 다시 그립니다. 기대승은 사칠론변 당시 김인후에게 많은 의견을 구했다고 합니다. 조선 성리학 발전의 한 획을 담당한 것입니다. 소세원의 양산부와 면항정의 송순이 작품을 써서 김인후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좋아요! 이항과 기대승 두 학자와 함께 태국도솔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퇴계 이황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어려운 책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면항정, 소세원, 시경정, 황벽당 등을 두루 다니면서 시문학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순창에 훈몽제를 만들어 후학을 양성하였고 이때 제자 정철을 만납니다. 피람서원. 장성군 황룡면 피람리에 가면 피람서원이 있습니다. 피람서원은 하석 김인우를 기리면서 후학을 양성하던 곳입니다. 후에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호남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서원입니다. 흥선대원군은 하석 김인우를 존경하는 의미로 장성에 가서는 글자랑하지 마라, 즉 문부려 장성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피람서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제 피람서원을 살펴볼까요? 홍살문. 여기서부터 예의를 갖추라는 의미로 세우는 문입니다. 바로 옆에 말에서 내리는 장소로 지정된 하마비가 있습니다. 확연루. 확연대공이란 말에서 나왔습니다. 김인우 마음이 맑고 깨끗하며 확연이 크게 공평무사하다 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편액의 글자는 송시열의 작품입니다. 입구가 낮은 이유는 평소 학문 수양에 있어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외산문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청절당. 김인우 묘소 바로 앞에 김인우 신도비가 있습니다. 김인우 신도비는 송시열이 글을 썼습니다. 그중 청풍대절이라는 구절이 있다는군요. 청절당은 그 구절에서 나왔습니다. 청절당 안의 피람서원 편액은 숙종 때의 성리학자 윤봉구라는 사람의 글씨입니다. 청절당은 유생들의 강학 공간이었습니다. 정주대왕, 고경명, 송광동철, 조헌 등 이름만 대면 아는 이들의 글들이 걸려 있습니다. 진덕제, 숭의제. 청절당을 지나 오른쪽에는 진덕제, 왼쪽에는 숭의제가 있습니다. 둘 다 유생들의 합숙소였습니다. 진덕제는 선배들, 숭의제는 후배들의 몫이었다고 하는군요. 경장각. 정조대왕이 하사한 건물 경장각은 다른 건물에 비해 화려합니다. 이 건물은 김인우가 동방 18현으로 문묘에 배양되면서 기념으로 만든 건물입니다. 내부에는 인종이 그린 묵죽도 판각이 보관되어 있답니다. 경장각이라는 글씨도 정조가 직접 쓴 글씨입니다. 우동사. 내산문 안으로 우동사가 보입니다. 김인우의 신의가 보관되어 있고 이곳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우동사 역시 송시열이 쓴 김인우 신도비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바로 옆에 양자증이 함께 위치하고 있는데요. 양자증은 김인우 사위이자 수제자였고 담양 소서연을 만든 양산보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한장사는 노비가 거처하는 공간입니다. 장판각은 책의 목판본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전사청은 제사를 준비하는 창고입니다. 김인우는 죽기 전 사람들에게 을사년 이후의 자신의 관직명은 쓰지 말라는 당부를 합니다. 인종만이 자신의 유일한 왕이라고 생각한 김인우의 충의와 의리를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1560년 김인우가 세상을 떠난 후 그를 추앙하는 기록들이 많이 남게 됩니다. 하선은 우리 동방의 주자이며 호남의 공자이다. 조선 개국 이래 도학과 절의와 문장을 모두 갖춘 이는 오직 하서 한 사람뿐. 정조대왕. 맑은 물에 뜬 연꽃이요 화창한 봄바람에 비온 뒤의 달이다. 율곡 이이. 조선 중기 도학자로 호남에는 김인우, 영남에는 이황, 충청에는 조식, 서울에는 이이가 버티고 있었다. 우암 송시열. 임금에 대한 충의와 의리를 중시했던 김인우의 정신은 호남의 성리학자들에게 전해져 임진왜란의 의병, 동학 농민혁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들 세술 등 목매달 아빠 TV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입장.